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오후,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낮은 초가집. 마당에는 따사로운 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담장 옆 화단에는 만개한 국화가 바람에 살랑이며 향기를 풍기는군요. 정원 한켠에 놓인 평상 위에는 나이 지긋한 김할아버지가 느릿느릿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짝꿍인 박할머니가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상 아래 그늘진 곳에서는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둥글게 몸을 말고 누워 있습니다. 이따금 귀를 살짝 움직이며 곤히 잠든 모습이 무척이나 평화롭네요. 할머니는 가끔 고개를 들어 고양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복동이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조용한 집에 복을 가져다 준 존재였죠. 복동아, 더워서 그러니? 이리 올라와 볼래? 할머니가 손짓하자 고양이는 느릿하게 눈을 뜨고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평상으로 폴짝 뛰어올라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았죠. 할머니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복동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시간 참 빠르다, 그렇지?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처음 복동이를 발견했을 때가 생각나나 봅니다. 비 오던 날 마을 어귀 쓰레기장 근처에서 상처투성이로 웅크리고 있던 작은 생명체였어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었죠.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고양이를 데려와요. 우리 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림받으면 마음이 다 똑같아.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도 더는 반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복동이가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에는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하며 도망치기 바빴죠. 방구석에 웅크리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선한 생선을 사다가 조금씩 건네며 우리 막둥이 잘 먹어야 살이 통통하게 오르지라며 정성을 다했어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매일 저녁 복동이가 바깥에서 놀다 들어오면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처음엔 물을 무서워하며 핥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손길이 위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발을 씻길 때면 얌전히 앉아 커다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놈, 눈빛이 사람 같아.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면 할머니는 웃으며 당연하지. 우리 집 식구인데.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서로 다른 생명체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가족의 모습은 그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가끔 저 노부부는 자식도 없이 고양이랑 살면서 뭐가 그리 행복할까? 하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일상에는 남들이 모르는 소소한 행복이 가득했답니다. 마을 우체부 최 씨가 집 앞에 들르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 곁 느티나무 아래서 바구니를 손질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복동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앉아 있었죠. 어르신, 서울에서 소포가 왔네요. 받으세요. 우체부 최 씨가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곤 몇 명 없었거든요. 소포 위에 발신인을 확인한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서울에서 소포가 왔대요. 할아버지가 부엌을 향해 외쳤어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김간호사 아가씨가 보냈어. 기억나? 작년에 마을 건강검진 왔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친절했던 아가씨. 맞아요. 복동이한테도 참 잘해줬었지. 복동이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따뜻한 털 슬리퍼 한 켤레와 고양이용 장난감,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작년 건강검진 때 두 분과 나눈 대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고양이를 정성껏 돌보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참 이상하지.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네. 할아버지도 감동한 듯 소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작은 온기에도 녹는 법이니까. 그날 저녁 할머니는 국물이 자작한 생선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복동이의 밥그릇에 특별히 생선살을 발라 넣어 주었어요. 우리 복동이 덕분에 좋은 인연도 생겼으니 이건 내 몫이다. 복동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림받으면 마음이 다 똑같아. 따뜻하게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사랑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지.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삶의 진리였죠. 버려진 생명체에게 베푼 사랑이 어떻게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를 복동이를 통해 매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방식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세 식구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복동이는 늘 그랬듯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한 시골밤 작은 초가집에는 평화가 가득했지만 누구도 다가오는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죠. 시간은 어느덧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에 휩싸였어요. 초가집 주변의 논밭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매미 소리는 낮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졌죠.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고 할머니는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수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덥네요. 할머니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늘진 툇마루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더운 날씨 탓에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특히 텃밭 근처에서 움직이는 작은 새들과 곤충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냥꾼의 본능은 편안한 집고양이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의 몸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복동아, 점심 먹을 시간이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작은 그릇에 생선살을 담아들고 나왔어요. 복동이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복동이를 우리 막둥이라고 불렀죠. 자식이 없는 노부부에게 복동이는 정말 막내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복동이의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많이 더운가 보네. 평소보다 기운이 없구나. 그러면서 부드럽게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할머니의 손길이 좋은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품에 파고들었죠.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일상은 복동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복동이의 물그릇에 신선한 물을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 복동이의 발을 씻겨주었죠. 처음엔 어색했던 손길이 이제는 매일의 의식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미역국 어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좋지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복동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몸을 부비적거렸어요. 마치 나도 같이 먹을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세 식구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시골 하늘의 별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늘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복동이도 마치 이해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할아버지는 안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잠이라도 자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복동이는 늘 그랬듯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았지만 오늘따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세 식구는 무더위 속에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의 풀숲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고 미끄러운 몸을 가진 존재가 느릿느릿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위험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 복동이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죠. 노부부는 더위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복동이의 예민한 감각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상한 기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란히 누워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커튼을 흔들었죠. 그 순간 복동이의 눈이 창문 쪽으로 날카롭게 고정되었습니다. 창문 아래쪽 바닥에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실체가 있는 존재임을 알아차렸죠. 길고 가는 몸체, 미끄러지듯 전진하는 움직임.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복동이의 털이 순식간에 곤두섰어요. 몸은 완전히 경직되었고 눈동자는 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뱀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누워있는 쪽이었습니다. 여름철 시골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더위를 피해 뱀들이 시원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대부분은 무해한 종류였지만 가끔은 독을 가진 위험한 종류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뱀은 이제 바닥을 따라 할머니의 이불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복동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낮추었습니다.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난 겁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은 이제 할머니의 이불 가장자리에 도달했고 그 위로 기어오르려는 찰나였어요. 복동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뱀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뱀의 몸을 파고들었고 뾰족한 이빨이 뱀의 목을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뱀은 맹렬히 저항했어요. 몸을 휘감아 복동이를 조이려 했고 독리를 드러내며 반격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지만 노부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복동이와 뱀의 싸움은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는 뱀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상처를 입었어요. 뱀의 독리가 그의 작은 몸을 여러 번 파고들었지만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명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긴 싸움 끝에 복동이는 뱀의 목을 물어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뱀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승리했지만 복동이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독의 영향으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동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죽은 뱀을 방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리 한마디 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지켜낸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녘 복동이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의 독이 서서히 몸 전체로 퍼져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도 흐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은 뱀 옆에 앉아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살려달라고 울어야 하나. 복동이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죠. 소리를 내어 도움을 청하면 노부부가 깨어나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어요.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지켜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복동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지난 3년간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버려져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따뜻한 손길,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해주던 밥, 우리 막둥이라며 쓰다듬어주던 사랑.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리고 할아버지.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자신의 발을 씻겨주던 손길, 가끔 몰래 간식을 건네주던 순간들, 툇마루에서 함께 별을 바라보며 보냈던 시간들. 복동이에게는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싸워서 다행이야.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도망쳤다면 지금쯤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비록 자신은 상처를 입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동이는 다시 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앉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누워야 했지만 눈만은 계속해서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올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시간이 흐르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복동이는 점점 더 힘이 빠져가고 있었지만 의지만은 강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내가 한 일을 알게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마침내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곧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시선을 돌리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복동이와 죽은 뱀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의 비명에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복동이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복동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온몸의 상처와 생기 없는 눈빛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는 복동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우리 복동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는 죽은 뱀을 발견하고 상황을 직감했어요. 독사다. 이놈이 들어와서 복동이가 물린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할아버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이었고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차로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게다가 노부부에게는 차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내가 마을로 가서 김수의사를 모셔올게요. 그때까지 복동이를 돌봐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동이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는 복동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 막둥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를 구해줘서. 할머니의 눈물이 복동이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복동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복동이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요. 뱀이 들어온 방향과 상황을 보니 분명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없었다면 내가 물렸을 거야.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었고 그곳으로 뱀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복동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싸웠겠죠.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싸웠기에 자신들은 깨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복동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물그릇을 가져와 복동이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복동이는 힘겹게 몇 모금의 물을 마셨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독이 이미 온몸에 퍼진 듯 했습니다. 버티렴, 할아버지가 곧 수의사 선생님을 데려올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복동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복동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위험이 할머니에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끝까지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복동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복동아, 이젠 쉬어도 돼. 할머니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버려진 채로 발견했을 때의 복동이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생기없는 눈빛이었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1시간쯤 지났을까 마당에서 자전거 소리와 함께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김수의사와 함께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디 볼까요? 김수의사는 서둘러 복동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시골에서 유일하게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였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장비는 없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많은 동물들을 살려낸 분이었죠. 김수의사는 복동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어요.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독사에게 물린 지 꽤 시간이 지났군요. 독이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살릴 수 있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의사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가방에서 몇 가지 약과 주사기를 꺼냈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수의사는 복동이에게 해독제 주사를 놓고 상처를 소독한 후 붕대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액 주머니를 꺼내 복동이의 몸에 연결했어요.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입니다. 수액이 다 들어가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김수의사가 떠난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번갈아가며 복동이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는 복동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의 추억,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복동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비오는 날의 이야기. 할아버지는 말없이 복동이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매일 저녁 해오던 일이었죠. 오늘따라 더 정성을 들여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할아버지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은 어스름한 황혼빛으로 물들었죠. 할머니는 등을 켜지 않은 채 그 어둠 속에서 복동이의 호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잠시만 봐주세요. 저 밥을 데워 올게요.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동이 옆자리를 대신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데우는 동안 할아버지는 복동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내가 어릴 적의 말이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 너처럼 줄무늬가 있는 녀석이었지. 그 녀석은 쥐를 잘 잡았단다. 덕분에 집안에 쥐 걱정은 없었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녀석은 너처럼 가족을 구해주진 못했어.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복동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할아버지가 외쳤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복동이가 움직였어요. 방금 귀를 움직였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복동이 곁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동이가 눈을 살짝 떴어요. 비록 희미하고 약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신호였죠. 복동아,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노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할아버지는 서둘러 김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복동이가 깨어났어요. 눈도 뜨고 소리도 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수의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곧 가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초가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김수의사가 다시 와서 복동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회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긴장을 풀 순 없지만 좋은 징조예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밤새 복동이 곁을 지키다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가 이미 일어나 복동이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죠.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좀 어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는 물도 제법 마셨고 밥도 조금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복동이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아침에 보였던 활기가 사라지고 다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여보, 복동이가 이상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복동이를 살폈습니다. 체온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약해지고 있었죠. 독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모양이에요. 수의사 선생님께 다시 연락해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지만 김 수의사는 다른 마을에 진료를 나가 당장은 올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2시간 후에는 갈 수 있을 거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2시간이나요? 그때까지 복동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할아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찬물을 가져와 수건을 적셨어요. 그리고 복동이의 이마와 목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좀 내릴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복동아, 제발 버텨.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동이가 이 집에 온 지 3년, 어느새 그는
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그의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그의 따뜻한 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피우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긴장되고 불안했죠.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복동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쓰레기장 근처에서 발견한 앙상한 뼈만 남은 작은 생명체. 그때 할아버지는 솔직히 복동이를 데려오고 싶지 않았었죠.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고양이를 데려와요. 우리 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림받으면 마음이 다 똑같아.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 말이 맞았어요. 버려진 생명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이 자신들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숨까지 구해주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 중에 이만한 게 있었나? 집 안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동이를 가리키며 말했죠. 복동이,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급히 복동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동이의 호흡은 매우 미약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할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복동이의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우리를 구해줬으니 이번엔 우리가 너를 구해줄 차례야.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의사님이 오셨나 봐요. 할머니가 외쳤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김수의사가 아닌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이수의사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김 수의사가 다른 수의사를 보냈다니. 이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급한 상황이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어서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수의사는 빠르고 정확한 손길로 복동이를 진찰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는 숙련된 전문가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독사에 물린 경우 24시간 이후에 2차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냈죠. 이 약은 대학병원에서 가져온 최신 해독제예요. 일반 동물병원에는 없는 약이지만 김 선생님과는 오랜 친구 사이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복동이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양제입니다.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 수의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아이네요. 게다가 이렇게 사랑받는 환경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이 수의사는 복동이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머물렀어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복동이를 발견한 과정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뱀과 싸워 할머니를 구한 이야기까지. 이 수의사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제가 진료한 동물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 수의사는 복동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동물도 은혜를 알아요. 버려졌을 때 구해주신 은혜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갚은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사랑받으면 사랑을 돌려주는. 그 말에 할아버지도 깊이 공감했죠.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사랑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동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눈빛이 이전보다 맑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이 수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나아질 거예요. 이 수의사는 떠나기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복동이를 돌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일주일간은 이 약을 하루에 2번씩 먹이세요. 그리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약봉지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이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동물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져요. 하지만 두 분처럼 진심으로 돌봐주는 분들 덕분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수의사가 떠난 후 마을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김노인네 집 고양이가 뱀과 싸워 주인을 구했대.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김 수의사의 확인을 통해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노부부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특별히 용맹한 고양이 표창장을 만들어 복동이에게 수여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복동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선물했고 마을 주민들은 찾아올 때마다 특별한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한때는 노인네들이 고양이랑 사는 집이라고 불리던 곳이 이제는 생명을 지켜낸 고양이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죠. 한 달 후 완전히 회복한 복동이는 다시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준 고양이 전용 식탁이 놓여 있었고 담장에는 복동이의 집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채소를 따오면서도 수시로 복동이를 확인했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복동이를 쓰다듬어 주었죠. 우리가 복동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복동이가 우리를 구한 거였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구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동물이 사람을 구했다. 그게 우리 이야기지. 크리스마스 즈음 서울에서 한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작년에 소포를 보냈던 김 간호사였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 찾아뵙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복동이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약속한 날 김 간호사는 선물 꾸러미를 하나를 안고 노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동이를 보자마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달라졌네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복동이도 김 간호사를 알아보는지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녀의 발에 몸을 비볐죠. 김 간호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복동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복동이는 우리에게 매일 기적을 가져다 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집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동물을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물이 우리를 키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복동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김 간호사는 노부부와 복동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이 이야기를 전시해도 될까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꺼이 허락했어요. 복동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새싹이 돋고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담장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생명을 지킨 고양이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복동이를 보고 갔어요. 마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종종 복동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이웃들은 생선이나 고기를 잡으면 제일 좋은 부위를 따로 떼어 노부부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김수의사와 이수의사는 정기적으로 찾아와 복동이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어요. 덕분에 복동이는 뱀에게 물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수의사는 복동이의 이야기를 수의대 강의에서 종종 소개했고 그 이야기는 미래의 수의사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죠.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기억나세요? 처음 복동이를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고양이를 데려와요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복동이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되었네요. 할아버지는 복동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구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동물이 사람을 구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으로 베푼 사랑은 가장 필요할 때 되돌아오는 법이죠. 햇볕이 따스한 마당에서 세 식구는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버림받은 생명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어느 날 마을 학교에서 우리 동네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복동이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중 한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사람을 구한 고양이가 있어요. 그 고양이는 버려졌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위험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켰답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돌봐주지만 때로는 동물이 사람을 돌봐주기도 해요. 이 글은 학교 게시판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역 신문사에서는 복동이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기도 했어요. 버려진 고양이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용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길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잘 돌보지 못했고 결국 다시 길로 내보냈습니다. 복동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물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복동아,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복동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크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가 봐. 겨울이 다가오면서 할아버지는 마당 한켠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복동이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죠. 따뜻한 이불과 장난감, 그리고 복동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세 식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따뜻하게 잠을 청했죠. 뱀과의 사투 이후 1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복동이를 데리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펼치고
할아버지는 복동이를 위한 특별 간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복동이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복동이는 그런 대화를 듣는지 마는지 평화롭게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의 흔적은 왼쪽 귀 끝이 약간 찢어진 것과 몸에 남은 작은 흉터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들은 복동이의 용기와 사랑의 증거였죠. 사실 우리가 복동이를 구한 게 아니라 복동이가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온 건 행운이었어. 정말 고맙다, 복동아.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마을로 내려오는 길, 복동이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는 듯 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났고 꼬리는 자신감 있게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웃집 아이들이 달려와 복동이를 반겼어요. 복동이 할아버지, 복동이 할머니, 오늘도 산책 다녀오셨어요? 아이들은 이제 노부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복동이 할아버지, 복동이 할머니라고 하면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식구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그르렁거리며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할머니는 복동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림받으면 마음이 다 똑같아. 따뜻하게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지요. 복동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어.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세 식구는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전부였어요. 그는 여전히 아침에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일어나고 저녁에는 할아버지에게 발을 씻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복동이가 만들어낸 그날 밤 고양이가 목숨 걸고 지킨 것이라는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정성으로 베푼 사랑은 가장 필요할 때 되돌아온다는 것을요.